여러분 안녕하세요. 쌤2와 함께하는 여름방학 5주 프로젝트, 저는 인천 안남중학교 이정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을 통해서요, 수준별 어휘학습 전략을 좀 살펴봤습니다. 특히 초급 수준의 학생들이 사용해볼 만한 전략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초급 수준의 학생들은요,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내에 아는 단어의 수를 늘리는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전략을 사용한다고 해서 단방에 그 모든 단어들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차근차근 익숙해지면서 아는 단어의 수를 늘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쌍둥이가 혹시 있습니까? 쌍둥이를 처음 만나면요, A와 B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주 보다 보면 차이가 보이고요. 그러면 딱 봐도 너는 A고 너는 B야,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사진 한번 볼까요? 저도 딱 봤을 때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누군지 구분이 좀 잘 안 돼서요. 심지어 이름까지도 비슷해가지고 와, 이거 참 놀랄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자세히 자주 보다 보면 차이가 아주 살짝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딱 보면 너는 이정우 선생님이고 너는 배우 정우성이야,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괜히 얘기했을까요? 정우성 씨,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자주 보다 보면 익숙해지고 어느덧 그게 내 것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초급 수준의 학생들이라면 가능한 한 많은 단어들을 자주 보시면서 여러분과 친숙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수준별 어휘학습 전략 두 번째 시간으로요, 중급 수준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만한 방법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제목을 확인할게요. 어휘 제대로 그리고 재미있게 공부하기. 자, 어휘를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어휘 공부를 재미있게도 할 수 있다고요? 기대되십니까? 준비되었으면 출발하겠습니다. 초급 수준의 학생들도요,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중급 수준이라면 반드시 활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전략부터 볼게요. 동사 제대로 공부하기. 동사는 반드시 덩어리로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동사는 반드시 덩어리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동사 뒤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에 따라 그 의미와 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따도 보시겠지만 먼저 한번 볼게요. have라는 동사를 아십니까? have의 뜻이 뭐지요? 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어장을 사용해서 이 have라는 동사의 의미를 암기하려고 노력할 때 보통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암기를 한다고요. 물론 이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긴 한데, 이렇게 공부해서는 영어 실력을 제대로 늘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have 뒤에는 다양한 말들이 올 수 있고요. 그 뒤에 어떤 말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 have라는 동사의 의미는 이 한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어요. 따라서 동사 하나만 가지고 동사, 우리말 의미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은 초급 수준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중급 수준에 넘어가서는 반드시 동사 뒤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 그 말과 함께 덩어리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늘 수 있어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보여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동사 자체에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휘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 어휘들을 조합해서 문장 단위로 의사소통하기 위한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단어들을 가능하면 많이 조합해서 문장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동사에는요, 그런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 이미 어느 정도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를 공부할 때는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함께 덩어리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 요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have라는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have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가 기본 의미예요. 그런데 have 뒤에 이렇게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have의 뜻은요, 먹다라고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음식을 위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건 먹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충분히 연결은 할 수 있습니다만 초급 수준 또는 중급 초반에서 그렇게 의미를 자연스럽게 확장시키지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have 뒤에 음식이나 혹은 식사명이 나오면 그것을 먹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번에는 have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이러이러한 시간을 보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밑에 네 가지가 훨씬 더 좀 중요한데요. 얘를 자세히 좀 볼게요. 이번에는 have 다음에 to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는 문법 시간에 이걸 조동사라고 해서 have to 동사 원형으로 배우는데 have 다음에 이렇게 to 동사 원형이 나오면 뭐뭐 해야 한다는 뜻으로 또 바뀌게 되네요. 이번에는요. have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걸 다 지금 외우고 하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냥 일단 듣고만 가세요. have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오면 목적어가 동사 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하면 have가 사역 동사로 쓰였다고 하기도 해요. 밑으로 가시면 have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요. 이번에는 과거 분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도 그냥 듣고 가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얘가 나오면 목적어가 되게 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have 다음에 목적어 과거 분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가 바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려운 말로 현재 완료라고 부르고요. 현재 완료에는 경험, 계속, 완료, 결과의 의미로 보통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각각 외워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사도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동사를 공부할 때는 중급 수준 이상이 된다면 반드시 이렇게 뒤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까지 확인하시고 덩어리로 의미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 당연히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올 때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그 유형, 종류와 의미를 기억하시면 하실수록 훨씬 좋은 거죠. 제가 예문을 통해서 그 의미 파악을 다시 한번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I have a pen이 있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펜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게 기본 의미가 되지요. 근데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만 알고 있다면 그 다음 문장들의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볼게요. I have,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An apple, 사과 하나를. In the morning, 아침에. 저는 아침에 사과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자, have 다음에 음식이 나왔습니다. 과일도 음식의 종류죠. 그러면 얘는 저는 아침에 사과 하나를 먹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또 밑에 볼게요. I have to clean my room now라고 되어 있어요. I have 다음에 to 동사 원형이 나와 있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덩어리가 돼서 저는 청소해야만 합니다. 저의 방을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때 I have to clean에서 I have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를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의미 파악이야 어느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의미 파악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또 볼게요. I have my little brother clean my room인데 이거 초반에는 잘 안 보일 겁니다. I have로 똑같이 시작했고요. My little brother 얘를 목적어라고 하고요. 그 뒤를 보면 clean이라는 동사가 원형의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have 목적어 동사 원형 덩어리를 보시고 목적어가 이거 하게 하다라고 해석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남동생이 제 방을 청소하게 합니다. 남동생 시켜서 방 청소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밑에 볼게요. I have my room cleaned by my little brother. 똑같이 I have로 시작해 있고요. My room이라는 목적어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cleaned 얘가 과거 분사입니다. 나중에 또 하시게 될 거예요. 일단 얘가 과거 분사예요. 그렇다면 have 목적어 과거 분사의 덩어리라면 또 해석은 달리 적용이 돼야겠죠. 저는 제 방이 청소되게 합니다. 저의 남동생에 의해서. 의미는 비슷해 보이지만 남동생을 보고 청소하게 시킨다는 의미, 제 방이 남동생에 의해서 청소되게 한다는 의미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해석의 차이는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똑같은 I have로 시작됐지만 그 뒤에 어떠한 말이 연결되었는가 이 덩어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I have never cleaned my room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똑같은 I have긴 한데요. 이 have 다음에 과거 분사가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얘를 어려운 말로 현재 완료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방을 청소해 본 적이 없어요. 똑같이 I have로 시작됐는데 해석은 다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have를 보시면 그냥 막연히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뒤에 어떠한 덩어리가 나와 있는지를 확인한 상태에서 정확한 해석법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동사가 다양한 패턴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동사가 패턴으로 쓰인다는 건 덩어리로 쓰인다는 거기 때문에 이 덩어리를 함께 공부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드리는 건요. 제 오랜 경험상 그냥 공부를 하긴 하는데 실력이 늘지 않아요. 이렇게 호소하는 친구들 어휘 공부 면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부족했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요거 하나 기억하시죠. 앞으로 동사는 덩어리로 공부한다. 근데 선생님 그렇게 동사가 덩어리로 쓰이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사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보시면 이 동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 패턴이 아주 예문과 함께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시고요. 혹은 뭐 다양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전을 검색하시면 주르륵 나올 겁니다. 편하신 거 하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요것 좀 한번 볼까요? go라는 동사 있고요. put, give라는 동사가 있네요. 자, go 뜻이 뭐죠? 얘는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다라고요? 그럼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가다. 어디에 어디로 간다 이런 말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나 가 어디 가는데 이게 궁금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지 이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다른 말이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패턴은 그 다음에 그 뒤에 장소가 나와줘야겠죠. 이렇게 동사는요. 그 동사 자체가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일정 부분 담고 있어요. 또 볼까요? put은요. 기본적으로 넣다 또는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무슨 말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될까요? 놓다고요? 뭘요? 그런데 여기서 끝일까요? 놓습니다. 무언가를요. 그런데 어디다가 놓지요?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put이라는 동사는 다양한 사용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무언가를 어디에 넣다, 놓다 이런 패턴으로 쓰인다고요. put 자체에 문장을 만드는 기본 방법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볼게요. give는 뜻이 뭐지요? 얘는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다 무엇을 누구에게 또는 누구에게 무엇을 이런 말이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give 다음에는 무엇을 거기에다가 누구에게 이런 말들이 기본적으로 연결되고요. 이걸 어려운 말로 사형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건 또 일단 지나가시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사 자체에 문장을 만드는 일정 부분의 방법이 들어가 있다는 거.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게요. I go, 저는 갑니다. 어디에 간다고요? To school, 학교에 간다고요? I put, 저는 놓았습니다. 뭘요? 저의 스마트폰을 어디다가요? 테이블 위에다가요. 저는 줬습니다. My smartphone, 저의 스마트폰을 누구에게 줬어요? To my little brother, 제 남동생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 말은 동사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올지 기본적으로 예상이 된다면 그 예상에 따라서 차곡차곡 가기만 하면 문장을 만들거나 해석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00%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습관이 들어서 영어 문장 구조에 동사를 기준으로 영어 문장 구조에 익숙해지면 질수록 영어 실력은 빠르게 늘어납니다. 지금 첫 번째 전략을 통해서요. 동사를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그 포인트는 덩어리로 공부한다는 거. 왜? 그 동사에 따라 그 동사에 어떤 말이 연결되는가에 따라서 의미와 용법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는 동사 자체에 이렇게 기본 문장 만드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사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이 동사가 어떤 패턴으로 쓰이는지를 함께 꼭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기회가 되면 각 개별 동사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영상도 소개시켜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전략 정리하고요. 두 번째 전략으로 가볼게요. 어원을 활용하여 단어 확장하기인데 어원 활용 방법도요. 영어를 좀 고급 수준으로 올리고 싶은 친구들이라면 중급 수준부터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는 방법입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이 어원을 통해서 단어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원이라는 게 뭘까요? 자, 기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 앞에 이렇게 접두사라는 것이 붙을 수 있고요. 단어 뒤에 접미사라는 것이 이렇게 붙을 수 있습니다. 자, 접이라는 거는 그냥 붙어 있다는 뜻이고요. 붙는다는 뜻입니다. 자, 두자는 머리 두자예요. 단어, 머리, 즉 단어의 앞쪽에 붙어 있다는 거. 접미사라는 건 이때 미자가 꼬리 미자입니다. 그럼 단어의 꼬리 끝에 부분에 붙는다는 건데 이것도 지금은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자, 어떤 단어 뒤에 접두사나 접미사가 붙어서 단어가 길어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접두사나 접미사 여기에 포함되는 전반적으로 어원 같은 것들은요. 한 단어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사용되기 때문에 기본 어원들을 좀 챙겨가시면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새로운 단어들을 만났는데 그 중간중간에 보이는 이러한 어원들을 파악하셔서 의미를 추측해 볼 수도 있고요. 일단 어원의 개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 많지 않은 어원들을 여기저기 졸업해서 새로운 단어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단어를 암기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바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딕트라는 이거는 일종의 어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딕트라는 단어가 있다고 할게요. 이 딕트는 기본적으로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pre라는 접두사를 붙여보겠습니다. pre의 의미는 여러분들 pre를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얘는 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미리 말하다 얘가 무슨 뜻일까요? 미리 말하는 건 예측하다, 예언하다 이런 뜻이겠죠. predict가 말 그대로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ABLE를 붙여볼게요. 혹시 ABLE 보신 적 없습니까? 얘는요. 할 수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미리 말할 수 있는 이런 뜻이 되겠죠. predictable. 뭔 뜻이 될까요?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것도 한번 붙여볼게요. on이라는 접두사를 붙입니다. 자, on은 부정 반대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predictable이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이었으니까 unpredictable 하게 되면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이런 뜻이 되겠죠. 요것만 가지고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happy라는 단어 아십니까? 얘는 행복한이라는 뜻이지요. 이 앞에다가 on을 붙이면요.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이런 뜻이 되겠죠. 맞나요? view가 있습니다. view라는 것은요. 얘는 보다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뷰 맛집 하면 풍경, 경치가 굉장히 좋은 그런 가게, 집 뭐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view입니다. 여기다가 pre를 붙이면 미리 보다가 되겠죠. 말 그대로 미리 보는 겁니다.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미리 보게 하죠. 또요. 여기에다가 미리 본다는 건 여러분들이 내일 학습해야 될 내용을 미리 한 부분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예습한다고 합니다. 이게 예습하다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on, pre, able 이러한 접두사, 접미사 즉 어원유들을 많이 보시게 될 텐데 그냥 단순히 개별적으로 외우는 것보다 얘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단어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확 늘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급 수준에서 고급 수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어원을 활용해서 공부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짝 맛보기만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검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할 만한 아주 유용한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요. Uncle Jack 기적의 5분 영단어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 상당히 진지한데요. 그 진지함 속에
정말 빵빵 터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해도 단어를 저절로 암기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미 저는 아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배우려고 이거 유튜브 채널을 보는 건 아니고요. 아, 이분이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그 설명하는 방식을 좀 배우기 위해서 종종 들어가서 보는데요. 여러분들 이 어원 활용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처음에는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설명하시는 이런 채널을 통해서 영상 접근해 보시고요. 아, 어원을 저렇게 해보면 좋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들어가서 이 영상이 끝나면요. 또 시간 보내지 마시고 바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러한 방법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두 번째 시간 어휘 제대로 그리고 재미있게 공부하기. 제대로 공부한다는 것은 동사를 덩어리로 파악하시고 공부하신다는 거. 그리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리고 어원 공부는요.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나기 전에 우리 다음 영상 좀 소개 좀 시켜드려야겠네요. 이제 문법으로 넘어갑니다. 문법. 한 권만 제대로 파자. 사실 문법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내신 시험 볼 때 가장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문법 때문에 괴로워하시는데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하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무료로 보실 수 있을 만한 좋은 영상들 제가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학습한 내용들 잘 한번 살펴보시고 유튜브 채널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또 좋은 내용 잘 갖고 올 테니까 꼭 잊지 말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